가정에서 버린 생활하수가 아무런 처리 없이 수년 동안 원주천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개별 정화조를 없애고 오수를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통이 원활해지고 사고가 줄는 효과는 있지만 보기 좋게 만드느라 필요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원 지역 버스 노동자들이 오는 8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주 52시간 적용으로 줄어드는 임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내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나온 대기오염 물질이 도내 전체 배출량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생활하수가 아무런 처리 없이 수년 동안 원주천으로 흘러든 것이 확인됐습니다. 개별 정화조를 없애고 오수를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인데요. 원주시는 이를 알고도 대책 마련을 미뤄서 하천 오염을 방치했습니다. 조성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원주천입니다. 하천변에 위치한 우수관에서 누런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정체를 모르는 건더기와 음식물 쓰레기, 물티슈까지 뒤섞여 있습니다. 빗물만 내보내야 하는 우수관에서 엉뚱한 생활하수가 배출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은 일대에서 심한 악취를 느껴왔습니다. 노릇 같은 거 이렇게 썩은 좀 오래 묵은 그런 냄새 있잖아요. 날이 몹시 뜨거울 때 그때는 확실히 표가 나요. 하루 많게는 50톤가량의 생활하수가 이곳 우수관에서 나와 바로 원주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달은 2008년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서 비롯됐습니다. 개별 정화조 없이 오수를 모두 모아 종말 처리장 한 곳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하면서 관로별 유량과 압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대형관의 경우 물을 처리장까지 보내려고 중간중간 압력을 가해 유속이 빠른 데 반해 이에 연결된 작은 하수관들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형태라 속도가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하수가 합쳐지지 않고 튕겨나가 역류하는 현상이 빚어진 것입니다. 원주시가 갑작스럽게 이제 팽창하다 보니까 어떤 그 물량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는 관로를 연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면 우선 침사지라도 파서 좀 걸러서 수질 자체를 오염수를 정화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다지만 역류 사실을 알고도 응급조치도 없이 수년간 하천오염을 방치해왔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가 늘고 있습니다. 소통이 원활해지고 사고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보기 좋게 만드느라 필요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의 한 회전교차로, 경계석의 타이어 자국이 선명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큰 문제가 없지만 버스나 대형 차량의 경우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돌아서 나가야 되는데 닿을까 봐 겁나죠. 그 앞에 저런 봉박아 놨잖아요. 저런 봉을 치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회전교차로 가운데 있는 교통섬 때문입니다. 이 회전교차로의 경우 시공 과정에서 버스의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교통섬의 크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가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회전교차로를 최초로 도입한 영국의 경우 교통섬 없이 바닥에 표시만 있거나 말뚝만 박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형 차량들도 쉽게 지날 수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의 기능적인 측면만 고려해 만든 겁니다. 이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회전교차로들은 규모가 크고 교통섬에 나무를 심거나 조각품까지 배치하면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주의 경우 올해 5개의 회전교차로 설치가 추진되는데 한 곳당 평균 1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여기에 4천만 원에 달하는 조경 예산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교차로 본래의 기능이나 운전자의 안전, 보행자의 안전을 좀 따져보자면 교차로를 과도하게 조경이라든가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교차로 자체의 기능을 살려주는 측면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회전교차로 내 설치된 수목과 조형물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도 지적합니다.
나무를 싣거나 수목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조형물을 넣다 하더라도 원형 안에서도 시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안쪽으로 좀 더 집어넣어서 이렇게 검토하도록. 행정안전부의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에는 교통섬 내 수목이나 시설물 설치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 지역 버스 노동자들이 오는 8일부터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사가 조정 중인데요. 주 52시간 적용으로 줄어드는 임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년째 춘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48살 김명식 씨. 김 씨는 첫 차부터 막차까지 하루에 14시간씩 시민의 발인 버스를 운행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기본 근무 15일에 추가로 4일을 더 근무해야 월 3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돼 일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월급이 많게는 100만 원까지 감소해 김 씨는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한 60에서 많게는 한 100만 원 정도는 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생활하기가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사업장마다 차이는 있지만 도내 버스 기사들 사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 등 7개 버스 업체 노조는 사업장의 임금 보전을 요구하며 오는 8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한 270만 대로 떨어져서 이거를 받고서는 도저히 나름대로 집에서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먼저 받던 임금을 보장해달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사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지자체에서 수십억의 손실 보전금을 받으며 경영을 근근히 이어가는데 노조 측 요구를 다 들어주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에 노조 쪽에서 요구하는 임금 인상안을 다 수용을 할 경우에는 시에서 받아야 되는 보조금의 액수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커지죠. 임금 인상분은 그대로 지자체의 손실 보전액, 즉 예산으로 메워야 합니다. 지자체들은 노사 간 임금 협상에 나설 수도 또 모른 채 할 수도 없어 진땀만 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가올 파업에 대비해 강릉시는 예비비 6억 원을 들여 전세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 대책 마련에 한창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도내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나온 대기 오염 물질이 도내 전체 배출량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는 전국 주요 사업장 굴뚝에 자동 측정기를 부착해 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7가지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626개 사업장의 배출량은 33만 46톤으로 측정됐습니다. 지난해 도내 사업장에서 나온 대기 오염 물질은 5만 2,810톤으로 16%를 차지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1년 전보다 4.9% 줄었지만 2016년과 2015년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오염 물질별로는 질소산화물이 90.4%인 4만 7,748톤으로 가장 많았고 황산화물 7.4%, 먼지 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 배출량은 시멘트 제조업이 79.9%로 가장 많았고 발전소는 19.9%를 차지했습니다. 전국에서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내보낸 사업장 20곳 가운데 도내에 5곳이 포함됐습니다. 쌍용양의 동해공장은 13,889톤으로 전국 7위,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은 11위, 한라시멘트 옥계공장은 13위,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은 18위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굴뚝 자동 측정기 부착 사업장을 내년까지 3배가량 늘리고 1년에 한 번 공개하던 측정 결과를 실시간 제공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한층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고 먼지와 황산화물에만 부과하던 대기 배출 부과금을 질소산화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강원, 충청, 호남의 8개 광역단체장이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개발축인 이른바 강호축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들 단체장은 공동 건의문을 통해 경부축 중심 개발 정책이 경제 발전이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국토의 불균형적인 개발과 국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라는 심각한 한계를 노출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특히 강원과 호남을 직접 연결한다는 강호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오송 원주 연결선과 봉양역 경유선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밝힌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비는 오송 연결선과 원주 연결선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활 밀접 업종의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매월 공개하는 지역별 100대 생활 밀접 업종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사업성이 커진 애완용품 판매점이 2017년 도내 162곳이었지만 올해는 208곳으로 28%가 증가했습니다. 또 은퇴 이후 직업을 찾기 위한 직업교육 수요가 늘면서 직업훈련과 기술학원도 2017년 280곳에서 올해 356곳으로 증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